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울 속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혜의 나눔은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이 지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칭송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미덕이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었을 때, 건강한 자기애가 병적인 자기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허영심이나 이기심을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예곡된 형태로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먼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임상적인 나르시시즘에 더해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성과 공감 능력 없이 타인을 도구로만 여기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동시에 지닙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전체 나르시시스트 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더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늘 자신을 과시하고 대화의 중심에 서려 하며 성공과 권력을 노골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해 보이며 주변의 찬사와 인정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그 가면이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수줍어 보이거나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음속으로는 깊은 질투와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과시 대신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조종하여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 명의 나르시시스트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꺼내 쓴다고 말합니다. 성공적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을 때는 외향적인 모습으로 빛나지만 실패하거나 비판에 직면하면 깊은 상처를 입고 내향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파괴적인 성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현대 심리학이 내놓는 대답은 놀랍게도 유년기의 깊은 상처입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는 아픔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기제, 즉 보상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대나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끔찍한 메시지를 견딜 수 없었던 아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진짜 나를 버리고 완벽한 가짜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학대는 꼭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부모, 아이를 과잉보호하여 현실과 마주할 기회를 빼앗는 부모, 아이를 떠받들며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키우는 부모. 이 모든 것이 아이의 건강한 자아 형성을 방해하는 심리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현실의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부모가 만들어준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된 자아는 신과 같이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며 흠결이 없습니다.
이는 상처받은 내면의 진짜 자아를 가리기 위한 화려하지만 텅 빈 갑옷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이 거짓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즉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사랑하고 교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파괴적인 순환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어린 시절 실패했던 과업을 재현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환의 첫 단계는 사랑 폭격이라 불리는 이상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완벽한 이상형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이야. 당신처럼 완벽한 사람은 처음 봐. 그들의 눈을 통해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황홀해서 누구라도 저항하기 힘든 중독적인 경험입니다. 마치 평생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심리적으로 완벽한 어머니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어머니상이 확립되면 두 번째 단계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온갖 변덕과 무례한 행동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굴어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것인가? 이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당신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당신이 진정한 어머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분리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바탕으로 점차 독립된 개체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유년기에 이 과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라는 새로운 어머니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뒤늦게라도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고 이상적인 어머니에게서 떠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작은 흠을 찾아내 비난하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야만 그가 당신을 떠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 폐기가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상징적인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의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연극의 배역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받은 피해자들이 가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었을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읽고 약점을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 능력, 이른바 차가운 공감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당신을 위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가 사회 전체로 확장될 때 우리는 더 큰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가 극심한 불안과 혼돈에 휩싸일 때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적 리더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대중을 현혹시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나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승리자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성공신화는 불안에 지친 사람들에게
강력한 안정제처럼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기꺼이 그들의 추종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파괴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는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랐던 모든 이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함께 끌고 들어갑니다. 역사는 히틀러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이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기술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나르시시즘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조차도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글 검색이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하는 민주적인 방식이라면 단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하는 생성형 AI는 독재적인 속성을 지닙니다. 또한 AI가 모르는 질문에 대해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꾸며내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욕망을 비추고 증폭시키는 거울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즘은 결국 자기 부정이라는 슬픈 역설에 도달합니다. 진짜 자신을 미워하고 버린 그 자리에서 가짜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모순 속에서 고통받으며 그 고통을 주변에 전염시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한 불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우고 잿더미만 남기는 파괴적인 불길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아마 무거울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주변의 누군가 혹은 당신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절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심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운명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연극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의 빛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지혜를 위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